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제히 내렸습니다. 3대 지수 또 한 번 1% 가까운 1% 내외의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250포인트 하루 동안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3대 지수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6% 내리면서 15,66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나마 선방을 한 모습인데요. 0.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1% 가까운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거래일 연속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림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장중 내내 하락권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전날에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가운데 이날 장에서도 국제 유가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3년 내 최저치까지 밀려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 막판 들어서는 그나마 오펙 쪽에서 이 감산에 나설 수 있다,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기도 했는데요. 에너지 섹터들은 덕분에 장 막판 들어서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지수는 하락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에 앞서서 마감이 됐었던 유럽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은행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은행주들 중심으로 은행주의 재정 건전성에 다시 한번 우려감이 짙어지면서 제2의 금융위기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 내에 있는 금융주들도 일제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짙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금과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매물이 거세게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표는 무난했습니다. 고용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줄어들게 되면서 26만 9천 건, 또 예상치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경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날 금융주의 낙폭 두드러지면서 저점에서의 거래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저점 대비 조금은 선방했던 것은 아무래도 호실적주, 시스코 시스템주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1.6% 내리면서 15,660선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1,830선을 하회하면서 종가가 마감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 섹터가 모두 내린 가운데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중에서 금융 섹터의 하락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금융 위기론이 언급되면서 이 실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위기론 급격하게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1,800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1,750선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던 하루였습니다. 1.23%,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 더 키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829포인트 선으로 마감가 형성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는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무르긴 했었지만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막판에 들어서는 낙폭을 급격하게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도 장 막판 들어서는 상승 전환, 강박권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내에 밀리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조금 더 짙어졌고요. 0.4% 내리면서 4,266포인트 선으로 마감 형성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밀렸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옐런 의장은 필요하다면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깜짝 발언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Yellen says Fed should be prepared to use negative rates if need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 아이디어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경제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옐런 의장은 현재 유럽과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경험을 고려하면서
관련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은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연준도 미국과 유럽과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힘을 얻으며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옐런 의장의 이와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인데요. 옐런 의장 역시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된 것은 맞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일본의 엔화와 금값이 초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vestors flock to safe haven trade as sell-off deepe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는 최근 글로벌 증시의 매도세가 심해지면서 공포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국채와 금, 또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장중 한때는 5% 오른 온스당 1,25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날 일본의 엔화 역시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한 이 국채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국채와 반대로 움직이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1.55%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201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이도 2007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매튜 터너 맥쿼리 이코노미스트는 안전자산의 급등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지수별로 흐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시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5개 종목 일제히 내리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쪽은 역시 금융이었습니다. 이 보잉사를 포함해서 JP 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시장 대비 선전한 호실적주, 시스코 시스템즈를 포함해서 월트 디즈니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잉사가 이날 장에서 가장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회계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6.8% 급락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융주와 카드사가 일제히 좀 밀렸는데요. JP 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일제히 4%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비자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습니다. 이 호실적과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죠. 오늘 장에서 10% 가까운 급등 시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날에 ESPN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하락했었던 월트 디즈니는 이날 장에서 스타워즈 모멘텀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1%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주 일제히 반등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 섹터에 걸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크게 조정받았던 쪽은 역시 금융 섹터가 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자본재와 산업재, 유틸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IT와 에너지주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카드사들 대체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비자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 그룹이 비자카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카드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우려감 커졌습니다. 이날 2.4% 조정받으면서 하락세로 마감 지었고요. 68달러 선에서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업계인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함께 하락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융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주도 이날 전반적으로 조정받으면서 S&P 500 섹터 내에서는 업종지수 하락률 3%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도이치뱅크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유럽의 은행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적 악화가 두드러지면서 부실채권으로 내년도 이자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2의 리먼 브라더스가 터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금융 섹터들까지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종목들로 살펴본다면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모건 스탠리가 모두 4%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와 시티그룹은 6%까지 낙폭을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까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트위터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전날 공개했던 실적에서 이용자 수 증가세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witter growth grinds to a halt.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 공개한 실적에서 트위터는 지난 분기 월간 실이용자 MAU가 3억 2천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분기와 큰 변화가 없는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였던 3억 2,5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이용자를 제외한 MAU 역시 3억 5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3억 7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USA Today는 다른 SNS 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트위터의 이용자 수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같은 분기 페이스북의 MAU는 15억 9천만 명을 기록했고 인스타그램 역시 4억 명의 MAU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는 이와 같은 성장 정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그동안 유지해왔던 역순 타임라인을 버리고 관심 트윗이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트위터의 주가는 4.5% 급락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카드 회사인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흐름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즈니스 ET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Visa, Mastercard downgraded at ML on consumer slowdown risk.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ET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85달러에서 75달러로 내려갔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105달러에서 92달러로 목표 주가가 하향이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이 두 카드 회사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에 비자카드의 주가는 2.4% 내렸고 마스터카드의 주가 역시 1.4%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별 흐름도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이 재차 급락했고요. 이와 함께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주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주요국 증시는 2% 넘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감가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 2.4% 내리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역시 2.93%, 거의 3% 가깝게 내리면서 9,000선을 하회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4%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3,89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회복하기도 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짙어져 있고요. 배럴당 26달러 21센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안전자산인 금값에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매수세 유입되면서 금값 1,247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옥수수 가격은 반등에 나서면서 3달러 61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 내리면서 560선을 기록했고 이 같은 불안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내에 있는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가 6%가량 뛰어 올랐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전거래일과 동일한 290포인트 선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2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약세를 띠면서 달러 인덱스 95.60 레벨대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채에 대한 매수세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10년물 금리는 1.64%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